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채말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 나이 73,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이 늙은이가 겪은 일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딸 미정이가 그 아이 얘기만 나와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38살,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란 게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날이 언제였나? 맞다. 지난 가을 단풍이 한창 예쁠 때였어요. 전화도 없이 갑자기 딸네 집에 놀러 갔었거든요. 시장에서 좋은 배추 떨이로 샀다고 김치 담가 주려고 말이에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래요? 딸아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 엄마 왔네 하면서 반겼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굴도 야이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심하고 미정아 너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니에요. 그냥 지우 학원 보내느라 좀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어요. 70년 넘게 살아온 이 할머니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딸아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게 훤히 보였어요. 지우는 어디 있니? 학원 갔어요. 학원이 몇 시까지인데? 그게 오늘은 특별히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또박또박 잘하던 아이가 말이에요. 그때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던 사위 도현이가 보였어요. 어머니 오셨군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인사만 대충 하고 황급히 나가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식사하고 가세요 이런 소리라도 했는데 그날은 정말 도망치듯이 나가버렸어요. 그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딸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야윈 얼굴,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손주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갔죠. 할머니, 지우만큼은 변함없이 반가워했어요. 그 순진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지우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또 병원 갔어요. 병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요즘 매일 병원 가. 그런데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래요. 비밀이래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벌써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매일 병원을 가면서 남편한테는 비밀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우야, 엄마가 어디가 아프다고 했니? 몰라요. 그냥 검사한다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아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또 왜? 딸아이가 문 열고 들어서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아마 제 표정을 본 모양이에요. 미정아, 우리 좀 얘기할까? 지우야, 방에 가서 숙제해. 딸아이가 아이를 방으로 보내고 나서야 저와 마주 앉았어요. 그 얼굴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뺨도 푹 꺼지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고. 엄마 뭐가 궁금하세요? 미정아, 너 어디 아프니?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긴 침묘에 딸아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가 살짝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병원에 왜 매일 다니니? 그게. 딸아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와락 제게 안기더라고요. 엄마. 그때 알았어요. 정말 큰일이 났구나. 딸아이가 이렇게 우는 걸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미정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니? 한참을 울던 딸아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암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뭐라고? 유방암. 3기래요. 벌써 몇 달 전에 알았는데. 몇 달 전부터 알았다고? 그럼 도현인 놈은? 아빠는 몰라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딸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왜 남편한테 말을 못하니? 엄마는 몰라요. 도현이가 얼마나 깔끔한 사람인데 병든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무슨 소리니? 부부가 되면서 질병도 건강도 함께 한다고 맹세했잖니? 그건 말이고 현실은 달라요. 딸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치료는 하고 있니? 네. 몰래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다행히 머리카락은 많이 안 빠져서. 돈은 어디서 나니? 제 적금 깨서.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돈도. 그때 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집 고치는 데 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치료비였던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딸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사위 도현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어요. 겉으로는 점잖고 유능해 보이지만 정말 딸아이 말처럼 아내가 아프면 버릴 사람일까? 며칠 후 우연히 딸네 집 근처에서 도현이를 봤어요. 웬 젊은 여자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혹시나 해서 며칠 더 지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만나고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병원 가는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이 간악한 놈이 아내가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일단 참았어요. 딸아이한테 말해줘야 할지 고민도 됐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운명의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딸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 하룻밤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지우는 제가 데리고 왔고요. 그런데 그날 밤 도현이가 집에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지우가 학원 간 줄 알고 말이에요. 하필 그날 지우 학원이 쉬는 날이었는데. 아빠, 그 언니는 누구야? 아이가 순진하게 물어보니까 도현이가 당황하더라고요. 그건 아빠 회사 동료야. 그럼 왜 엄마 침대에서 자고 있어?
아이가 또 순진하게 묻더라고요. 그 순간 도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바로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우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 도현아, 너도 있구나. 그런데 저분은 누구니? 여자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도망가듯 나가버렸어요. 도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지우야, 할머니랑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을까? 좋아요. 아이를 데리고 나간 후 다시 돌아와서 도현이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도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제가 설명은 됐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미정이가 아프다는 거 알고 있니? 도현이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내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암이야. 유방암 3기. 벌써 몇 달째 혼자서 치료받고 있어. 뭐라고요? 도현이 표정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놀란 것도 잠깐 이내 차가운 표정이 되었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야. 그런데 왜 아내한테서 직접 듣지 못했을까? 왜 숨겼을까? 도현이가 한참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어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했구나. 뭐라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병든 아내와 살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치료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고. 너 정말 사람이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아직 젊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도현이가 마치 물건 버리듯이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 인간을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그럼 지우는 어떻게 할 거야? 양육권은 포기할게요. 어차피 엄마 따라가는 게 낫죠. 이런 인간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도현이는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전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딸아이한테 모든 걸 말해줬어요. 도현이의 외도, 그리고 그자의 차가운 반응까지. 엄마, 정말이에요? 딸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미정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러자 딸아이가 와락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미정아, 그래서 말 못했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럴 거라는 걸. 딸아이가 베개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왜 하필 저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미정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인간이 잘못된 거야. 이제 어떻게 해요? 지우는 어떻게 키우고 치료비는 또 어떻게? 딸아이가 절망에 빠져서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딸아이를 집에 데려온 후 계획을 세웠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채말순이가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온갖 인간들을 다 봤는데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반드시 응징을 받아야 해요. 먼저 도현이의 회사를 알아봤어요. 큰 건설회사 팀장이더라고요.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떠들어댔던 그 인간이. 그리고 그 젊은 여자도 알아봤어요. 도현이랑 같은 회사 후배더라고요. 미혼이고 부모님이 꽤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좋아. 체면을 중시한다고? 그럼 체면을 구겨놓겠어.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도현이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자가 나오는 걸 따라갔어요. 예상대로 그 여자와 만나더라고요. 카페에서 다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게 다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도현이 회사로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김도현 팀장님의 장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났으니까요. 팀장님 계세요? 네, 잠깐만요. 도현이가 나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는 당황했어요. 어머니? 여기는 왜? 도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다른 분들도 좀 모여주세요. 어머니, 여기는 회사인데. 알아. 그래서 왔어. 주변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도 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어요. 제 딸이 암 환자예요. 유방암 3기. 혼자서 몇 달째 치료받고 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도현이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남편인 이놈은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바람을 피우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회사 후배랑요. 뭐라고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현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놈이 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병든 아내랑은 못 살겠다고, 자기는 새 사람 만났으니까 새로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서 아이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도현 팀장님, 설마 그게 사실인가요? 동료들이 도현이를 쳐다보며 물어봤어요. 도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빠진 인간이에요.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알자마자 바로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피우는 인간이에요. 할머님, 잠깐만요. 그 젊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게 자랑스러워? 그것도 그 남자 아내가 암 환자라는 걸 알고도.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제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모르는 사람이랑 하는 짓이야?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회사에서 떵떵거리면서 다니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경악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도현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현 팀장,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게 부인이 암 환자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도현이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여러분, 이놈이 제 딸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다고, 병든 아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고. 그러면서 새로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제발? 누가 누구한테 제발이야? 제 딸이 몇 달째 혼자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머리카락 빠질까봐 걱정하면서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떨면서. 그런데 넌 뭐 했어? 바람이나 피우고.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 얼굴이 점점 더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너. 저는 그 젊은 여자를 가리켰어요. 부모님이 알면 좋아하시겠어? 딸이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다고? 그것도 그 남자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할머님, 정말 죄송해요. 여자가 울먹이면서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돼? 우리 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할 거야? 아이 마음의 상처는? 도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모든 사람이 조용히 저를 쳐다봤어요. 너 결혼할 때 뭐라고 맹세했어?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그런데 아내가 아프자마자 바로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도현이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인간이 바로 진짜 쓰레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빠진. 아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팀장님, 이거 정말 실망이에요. 동료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도현 팀장, 일단 자리 좀 피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해요? 저는 너가 잃은 건 돈이 아니야. 사람답게 살 기회를 잃은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리고 기억해. 인생은 돌고 돌아. 너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텐데 그때 누가 너를 돌봐줄 것 같아. 지금 내가 아내한테 하는 짓 그대로 너도 당하게 될 거야. 그날 이후 도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고 그 일이 소문나면서 성진은 물 건너갔죠. 그 젊은 여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며칠 후 도현이가 딸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딸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다 얘기해 줬거든요. 할 말 없어요. 짐 챙겨서 나가세요. 미정아, 내가 잠깐 헷갈렸던 거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요? 지금? 딸아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병든 아내와는 못 살겠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그건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놀라서요? 아, 그래서 바로 다른 여자 만나러 간 거예요? 도현이가 할 말이 없어서 쩔쩔맸어요.
도현 씨 이제 됐어요. 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지우는? 지우는 아빠가 필요해. 지우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없이 엄마랑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왜 엄마 아픈데 다른 여자랑 만났어? 할머니가 다 얘기해줬어. 아이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도연이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우야, 아빠가 잘못했어. 싫어. 아빠 없어도 돼. 엄마랑 할머니가 있으면 돼. 도현이가 결국 짐을 싸서 나간 후 딸아이와 손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딸아이 치료비도 걱정이고 아이 키우는 것도 걱정이고. 하지만 막상 시작해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딸아이는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치료 효과도 좋아졌어요. 엄마 이상해요. 도현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져요. 그럼 그런 인간이랑 있을 때가 더 스트레스였을 거야. 맞아요. 항상 눈치 보고 아픈 걸 숨기고. 정말 힘들었어요. 몇 달 후 딸아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항암 치료도 잘 받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얼굴에 생기도 돌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많이 좋아졌죠. 지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 미정이가 예뻐졌지. 할머니도 예뻐요. 그런데 할머니, 아빠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 생각에는 뭐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야.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건 가족이 아니라고 할머니는 생각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랑 저만 있었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 상황을 알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할머니 이거 반찬 좀 나눠드려요. 미정이 어떻게 지내요? 병원 갈 때 지우 제가 봐드릴까요?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받으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스스로 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엄마, 저 이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미정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데. 예전에는 도현이한테 의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혼자서도 엄마랑 지우랑 함께면 충분해요. 몇 달 후 도현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회사에서 입지가 완전히 좁아져서 결국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정이랑 다시 한번. 도현아, 늦었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잖아. 미정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가 기회였어. 그때 내가 선택한 게 뭐야? 그때는 제가 너무 놀라서 바람 핀 거야? 놀라서 아내 버린다고 한 거야? 도현이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도현아, 사람은 한 번 한 말과 행동을 되돌릴 수 없어. 넌 이미 선택했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딸아이의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이에요. 환자분 정말 놀라워요.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정말요? 네, 이 정도면 완치도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마음의 안정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네요.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니? 내가 열심히 치료받고 마음도 강하게 가져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아마 저 혼자서는 못 버텼을 거예요. 지유도 많이 자랐어요. 처음에는 아빠가 없어서 속상해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할머니, 저 이제 엄마 대신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우가 정말 많이 컸네. 네. 그리고 엄마가 아플 때 간병도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지우야, 힘들지 않니? 아니요. 할머니랑 엄마랑 함께 있으니까 전혀 안 힘들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어느 날 저녁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응? 예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게 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거요. 돈이 많고 없고 집이 크고 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딸아이 말이 맞아요. 도현이랑 살 때는 겉으로는 풍족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눈치 보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행복해요. 지유도 끼어들었어요. 왜? 왜냐하면 할머니랑 엄마랑 저랑 진짜 가족이거든요. 딸아이 상태가 좋아지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됐어요.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랑도 친해지고 지유 학교 학부모들과도 가까워지고. 미정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치료받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랑 딸이랑 함께니까요.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 사이 도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사를 그만둔 후에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다 떨어졌다고 해요. 소문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따라다녀요. 그 젊은 여자도 고향에서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도현이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남자와 말이에요. 어머니, 저 정말 후회돼요. 가끔씩 전화를 걸어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후회한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아가니?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도현아, 기회는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주어져. 넌 그 기회를 버렸어. 이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혼자서 잘 살아.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건강해졌네요.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인가요? 딸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더 이상 항암 치료도 필요 없어요.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날 3명이 모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엄마, 우리 해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강한 여자들인데. 몇 달 후 딸아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같은 병원에서 만난 간병사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미정 씨, 미정 씨가 좋아요. 선생님, 조건 따지지 않아요. 미정 씨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도 알고 있고 아이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 딸아이가 망설이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아, 내 마음이 어때?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인데. 그럼 됐잖니.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은데. 그렇게 인연이 더 지났어요. 딸아이는 그 간병사 선생님과 재혼했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유도 새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이 아빠는 정말 좋아요. 왜? 엄마가 아팠을 때도 계속 돌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분이더라고요. 도현이는? 글쎄요. 가끔 소식을 들어보면 아직도 혼자 살고 있다고 해요. 후회하고 있겠지만 이미 늦었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아플 때 돌봐주는 사람, 슬플 때 위로해주는 사람. 도현이 같은 인간은 좋을 때만 함께 있다가 어려울 때는 도망가요. 그런 사람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딸 미정이는 그런 인간을 버리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건강도 되찾았고 아이도 밝게 자라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무슨 소리니? 가족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가족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절망하고 계시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요. 도현이처럼 말이에요. 선량한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행복해져요. 우리 미정이처럼 말이에요. 인생은 길어요. 한 번의 실패나 배신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지우가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쁜 일이 생겨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할머니랑 엄마가 있으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